안녕하세요.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이번 시간은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설명회 시간입니다. 먼저 진행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이후에는 2021 채용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담당자분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가는 Q&A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장 박내길입니다. 진행 계속할까요? 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비록 그간에 계속 해오던 현장 소통 기회를 자주 갖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근로복지공단 입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공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관련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활용하여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단과 관련한 키워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퇴직연금, 이외에 공단 어린이집, 산재병원, 휴양콘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창업과 취업 등 일하는 삶의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 분야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설립 근거 및 목적을 보겠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외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1995년 5월 1일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방금 1995년도에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단의 연역을 보면 공단의 역사는 더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단은 당초 1977년 거전신인 근로복지공사 설립부터 출발하였고 1995년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나 근로자와 그 가족의 든든한 희망 버팀목으로 차츰차츰 성장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산재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던 한국산재의료원을 통합하면서 전국 10개 남짓의 직영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50주년이 되던 2014년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던 공단 본사가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 울산으로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었고 2018년에는 출퇴근제 보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PPT를 제가 잘못 넘겼는데요. 공단 사업 주요 사업 및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키워드를 통해서 잠깐 알아본 것처럼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을 얻거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분야는 노동보험으로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해드렸는데 고용보험 분야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업무와 피보험자 자격관리하는 업무만 공단에서 수행하고 실직에 따르는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지급을 계속 담당하고 있어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휴양콘도, 예술제 등 다양한 근로자 복지 사업과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 임금 체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 채권 보장 사업도 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잠깐 소개드렸는데 공단은 전국의 12개의 직영병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국
17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령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공단도 그 법령의 기초로 맡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1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중 전체 61.5% 정도는 산재보험 관련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크게 본부와 소속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본부는 이사장, 감사, 4명의 이사, 3개의 본부, 1개의 단, 10개의 실국과 2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속 기관은 전국에 61개의 지역본부와 지사가 있고 병의원, 인재개발원, 콜센터, 연구원, 업무상 질병위원회 등을 포함해 모두 8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공단 정원 변동 추이를 하단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0년도 말 기준 정규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인원은 9,476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필요 인력도 점차 증가해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인원 현황입니다. 20년도 말 기준으로 공무직을 제외한 정규직은 7,365명입니다. 이 중 여직원이 61.5%, 남직원이 38.5% 정도인데 여직원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최근 채용 합격자도 남녀 비율이 4대6 정도로 여성 합격자가 남성 합격자보다 많은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3대7 정도로 여성 합격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단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 채용 공고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공단은 매우 다양한 직군과 직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를 간단하게 이제 그려봤는데요. 공단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직군 직렬 현황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외에 다양한 근로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잠깐 소개를 드렸거든요. 조금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의료사업, 즉 공단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의 여러 사업들은 대부분 행정사무 성격이 강합니다만 병원 운영은 이러한 행정사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소개할 때 보통 공단의 사업을 보험사업과 의료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공단은 정기공채 이외에 상당 부분 채용 공고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차지하고 있는 점도 다른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단은 일반직을 포함하여 간호직, 전문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군과 직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직은 통상 행정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일반적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직군을 공단은 일반직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 기준으로만 보면 이 중 일반직이 45.3%, 간호직이 1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전문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직군도 공단에서 주로 수행하게 될 업무 분야에 따라 의료사업과 보험사업으로 구분하여 채용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의료사업 일반직 직군은 주 근무지가 병원, 의원 등에서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의 채용 현황은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이외에 재활직, 전산직, 기술직 및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공단은 매년 300명에서 500명 내외 수준에서 상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이 중 50% 이상은 의료사업 분야의 전문직 직군이 차지합니다. 17년과 18년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공단의 사업 확대에 따라 필요 인력도 함께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연 채용 규모도 동반하여
상승한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공단은 아직 2021년도 채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채용 일정이나 모집 인원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 연도 정기 공채를 기준으로 보면 19년도에는 3월에, 20년도에는 5월에 채용 공고가 있었고 모집 인원은 100명 남짓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채용 인원을 연 30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전문직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정기 공채 시기 및 인원은 최종 채용 계획 수립 이후에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문직 등 수시 채용은 1월부터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금년 공단 체험형 인턴 채용 목표는 3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428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험 사업과 의료 사업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직무 분야에 따라서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근무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채용 인원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단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단도 다른 여느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직군 직렬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채용 직군이나 직렬에 따라서 채용 시기 및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채용 계획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정기 공채는 채용 공고부터 선발까지 6단계를 걸쳐서 진행합니다. 2020년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볼 때 서류 전형은 10배수, 필기 전형은 권역별 채용 인원에 따라 3배수부터 5배수까지 선발하고 면접 전형은 1인 집중 면접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받아 그 적격성을 최종 검증합니다. 반면 간호직, 전문직 등은 수시 채용 형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직 직군은 이미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관련 전문 분야 소정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별도 필기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오로지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서만 선발합니다. 작년 채용 계획 기준으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년 상반기 정기 공채 시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및 우대 가점에 각 배점을 부여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부 판단 용도로만 활용하고 교육사항은 30점, 자격사항은 60점, 경력사항은 10점을 부여하였는데 올해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달라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매 채용 계획에 따라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류 전형을 할 때 다양한 직무 경력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적이 매우 우수함에도 간혹 서류 전형 단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자소서 적부 판단에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로 보면 되는데 자소서에 출신 학교,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기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타 기관에 제출한 자소서에 입사 지원 기관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하여 부적격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이런 사소한 실수로 탈락하지 않도록 입사 지원 시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매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때때로 인턴 경험이 중요한 당락 요인이 되기도 하니 채용 전략을 세울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채용에 관한 주요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채용의 특징은 크게 채용형 인턴 제도, 권역별 채용, 다양한 채용 직군,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 채용의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규 직원을 그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 후 3개월간 인턴 기간 및 전환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합니다. 채용형 인턴제는 직무와 맞지 않아 퇴사하는 조기 탈자를 줄이면서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 제도이며 업무 부적응 등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그 전환 평가 기준은 사전에 모두 공개하고 기준에 맞으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형태여서 대체로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고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에 걸쳐 지사와 지역본부 83개 정도의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특성상 모든 공공기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기관 특성상 연 1회 정기전보로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지역에서 저희가 5년간 전보를 제한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비연고 근무를 최소화하고 지역별로 적정 인원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채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보험 사업과 의료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직군 직렬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으니 그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인재 채용 부분인데요. 이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혁신도시 조성법에 따라 공단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공단은 2014년도에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올해는 채용 인원의 27%를 울산 지역 대학 출신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단 채용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단은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공단 채용에 관심이 있다면 비록 정기 공채를 하기 전이라도 체험형 인턴 제도 등을 통해 공단과 공단 채용 제도를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공공기관 입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응원하며 공단 채용 제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자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택 제공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그 비연고 근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환 전보를 하다 보니 부득이 비연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연고 근무자에게는 사택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사택 제공이 원칙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으로 전공 또 교양 여부에 따라서 가산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전공이나 교양 이제 예를 들어 전공 과목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인지 또는 이제 교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그 교육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따라서 그 이수 여부는 정규 교과목이 아니라도 이제 고용노동부 뭐 직업훈련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HRD에서 또 인정해주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인지 선택인지 또는 교양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류 탈락자입니다. 작년에 보면 근로복지 관련 경력만 인정이 됐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근로복지 관련 자격만 인정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매 채용 계획마다 그 경력 가점 인정 여부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채용 계획에 따른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평가 항목에도 성적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성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 과목 이수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데 저희가 이제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졸 채용할 때 학력 차별이 사실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고졸 전형이 있습니다. 고졸 전형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채용 정기 공채나 아니 일반적인 채용에서는 성적으로 순위를 달리 두지는 않습니다. 네, 18년도에서 19년도 공단 계약직의 경우에 4개월 이상 근무자가 서류 가점 대상이었는데 20년도에는 6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공단 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 사항이 작년과 동일할지 혹은 변경이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점 부여 부분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채용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방향이 구체적으로 이게 개별 채용권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채용권들이 동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직군 직렬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직군 직렬에 따르는 어떤 기준이 채용 계획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채용 계획에 나오는 채용 공고를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전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라이브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턴을 했을 경우 가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체험형 인턴 올해 428명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대 가점을 매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 요양 보호사, 지역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직이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 시설 보호 요양사로 저희가 이제 채용 그 자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 의료사업 분야의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는 시설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신분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응시 자격으로 저희가 이제 기회를 드리긴 하는데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긴 하는데 시설 요양보호사 자격 경력은 입사할 때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자격으로 채용이 되면 이후에 호봉으로 경력 인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직 여부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직이 가능한지가는 어떤 질문인지는 제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내용으로 보면 혹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되는지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특정 직군에 한해서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력 점수는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채용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경력은 기본적으로 저게 경력이 많고 적고 또는 공단 근무 경력이고 타 공공기관 근무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등 부여 여부나 경력의 어떤 그 점수 정도는 채용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서류 합격자들 대부분 직업 교육을 다 꽉 채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합격자들에 대한 그 점수 결과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 분야의 심리 상담 서비스가 포함은 돼 있으나 항상 하위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택트 코로나 시대의 방콕 생활과 관련한 복지 분야 핵심으로서 심리 상담 서비스 계획과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사 담당 파트에서 아마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그 해당 사업 파트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심리 상담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산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이 있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심리 상담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재활 사업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면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일상이 바뀌다 보니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했고 전화 또는 웹 화상 상담 등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한 서비스는 EAP를 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조금 더 대면이 아닌 비대면도 그 상담 서비스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 일반직이 타 기업에서의 행정직이랑 비슷한 직무인지 그렇다면 보험 일반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주로 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일반 행정직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직군이 일반직이라고 표현하는 직군들이 행정직을 일반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직군이 사무행정에 가까운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공단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부가, 그다음에 보상 업무인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직이고 그 외에 앞서 잠깐 저희가 이제 직군 직렬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공단이 일반 사무행정이 아닌 의료사업 쪽에서는 병원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직,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전문 자격을 요하는 직군이 아닌 업무는 일반직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행정을 일반직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악성 민원인은 사실은 왜 악성 민원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마다 악성 민원이 있는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악성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게 공감하고 경청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조금 이게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왜 힘들어하고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경청 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공감, 경청이 잘 안 되면 사실은 그분도 화가 나고 계속 안 되는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자연히 그런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담당자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